전염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코로나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자살로 죽고 있고, 지난해 설리 씨랑 구하라 씨가 자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연예인이 죽었는데 네가 왜 슬퍼? 네가 왜 그래? 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요. 우리 모두는 자살 생존자입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 1위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말을 되게 자주 듣는데도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들으니까 되게 충격이더라고요. 교통사고로 하루에 9명이 사망한대요. 코로나로 보통 이제 하루에 1명 정도 사망을 하는데,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은 지난해 기준 38명. 그러니까 자살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자살을 하고 난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지 않을까. 보통 자살 생존자라고 하면 자살 시도를 했다가 살아난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자살 이후에 주변에 남겨진 사람을 의미를 하거든요. 학술적으로는 주변에 중요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을 자살 생존자라고 하거든요. 이게 자살 유족자, 자살 사별자랑 느낌이 좀 가깝다 그러죠? 자살 생존자는 유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친구나 동료 도 될 수 있고, 연예인이나 뭐 유명한 정치인이 생을 마감했을 때 되게 큰 충격을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자살 생존자에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보면 뭐 배우들이 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고, 유명 뭐 정치인들이 또 우리 곁을 떠나기도 했는데, 그때 저도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저도 자살 생존자가 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자살 생존자입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이 자살 생존자 얼마나 된다고 우리가 지금 또 추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네. 주변에 정말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한국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관계 지향적인 사회에서는 자살 생존자 범위가 더 넓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한 명이 자살을 하면 적게는 5명, 많게는 20명, 28명까지 네. 영향을 받는다라는 연구가 있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자살 생존자는 한국에 68,000명 이상이에요. 예, 68,000명. 네, 근데 최소가 68,000명이고 최대는 38만 명이에요. 지난 해에만. 지난 10년 동안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72만 명이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자살과 다른 죽음이 다른 거는 장례식이 애도의 첫 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살 생존자는 이때 애도를 할 수가 없어요. 장례식이 엄청 빨리 치러지거나 쉬쉬하면서 치러지거나 아니면 장례식장에서부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그런 말 쉽게 하잖아요. 80%가 시그널을 보낸다는데 몰랐어? 너 왜 몰랐어? 그쵸. 뭐 이상한 거 혹시 없었어? 라고 하는데 가족이나 친구한테 엄청나게 큰 죄책감, 내가 왜 몰랐을까? 사실 되게 작은 것도 이 사람이 자살하지 않았다면 시그널이 안 됐을 건데도, 형 제가 다음에 전화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화를 못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2주 후에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몇 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전화를 했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죄책감, 전화를 하지 않은 자신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사는 거죠. 자살 생존자의 자살 생각에 관한 연구가 아주 많거든요. 연구들의 공통적인 결론은 자살 생존자의 자살 생각은 높다. 가족은 4.4배, 친구는 3.7배, 친구의 죽음에서도. 네, 지인은 2.2배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베르테르 효과일 수도 있고, 누가 죽는 것을 보고 나도 뭐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친구가 죽었다든가 이런 경우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유가족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전화를 하셔서 내 가족이 자살을 했다라고 하면 알려줄 거예요. 어디에 자조 모임이 있다, 한번 가봐라.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도 심리부검을 유가족은 할 수가 있어요. 전문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겪었던 감정,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친구나 동료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극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인식도 뭐 친구나 동료가 죽었을 때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느끼는 슬픔이 사치 같다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이상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사실 당연한 건데. 근데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자살 생존자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슬픔이 되게 낯설게 다가오는 거죠. 자살한 사람의 가족들도 있는데 네가 뭐냐. 네, 지난해 설리 씨랑 구하라 씨가 자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연예인이 죽었는데 네가 왜 슬퍼? 네가 왜 그래? 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 연예인 내가 되게 지지하고 좋아하고 했으면 그 죽음이 친구의 죽음처럼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언론 보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최근에 박지선 씨 유서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더 이상 사람들이 자살을 왜 했는지 뭐 유서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자살 왜 했냐, 어떤 방식으로 했냐 이게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다. 네.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되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를 많이 알려야 하고요. 백종우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코로나처럼만 하면 된다. 우리가 코로나 검사를 할 때 많은 사람을 검사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중에 위험한 사람을 격리를 시키고 상태를 계속 보잖아요. 또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그러니까 자살 고의 연구는 이런 식으로 찾아내서 도움을 주고 그 이후에도 계속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생명 존중 문화다, 자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되게 금기시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는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생명 존중 문화란 단어 자체가 자살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선택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캠페인에서 많이 쓰거든요. 생명 존중합시다 이런 것들 되게 좋지 않은 거라고 하고요. 딸을 잃은 어머니가 자살을 시도를 하셨어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한테 계속 뭐 남겨진 사람을 생각해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자기가 겪는 고통이 너무나 커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자살하는 사람에 대한 낙인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낙인이다. 낙인 찍는다고 해서 그 사람 자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자살을 하기 전까지 자살로 가지 않는 그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지 낙인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엄청 공감이 되더라고요. 전염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코로나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자살로 죽고 있고 그 자살을 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자살 생각이 훨씬 높아진다면 전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국 사회에서 내가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인이나 친구가 있느냐 이 질문을 하니까 41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꼴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시스템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공동체, 그러니까 서로에게 좀 관심을 기울이고 도와줄 수 있는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빨리 회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